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건 뭐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자, 간다. 와, 이렇게. 자, 보자.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벽에 자동차가 빡 가서, 우와, 자동차. 벽에 빡 가서. 충돌을 했다. 빡 가서 충돌한 거야. 빡 가서 자동차가 벽에 가서 충돌을 한 거야. 일단 자동차가 벽에 가서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자동차가 누굴 때렸어? 벽을. 자동차가 무엇을 때렸어? 벽을 때리는 거야. 자동차가 벽을. 그래서 F 벽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힘은 누가 받았어? 벽이 받았지. 그러면 다시 벽은 누굴 때렸어? 자동차를.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여기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래서 F자 그럴게요. 이렇게. 그럼 두세 개의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돼서 무조건 같아야 된다. 됐니? 충돌 시간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과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해도 어떻다? 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된 거지?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이제. 봐. 여기에 아저씨 한 분이 타고 계셨어. 됐니? 질량은 60kg의 아저씨야. 60kg의 질량을 갖는 아저씨가 타고 계셨어. 자,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자동차가 가서 벽에 빵 부딪혔어. 됐니? 그러면 이 아저씨는 다치겠지. 자, 왜 다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거야. 왜 다쳐? 자, 봐. 다치는 이유는 관성 때문에 다치는 거야. 왜? 이 자동차에 걸리는 모든 힘은 어느 쪽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 왼쪽으로. 그럼 모든 물체는 외력을 받으면 외력의 반대로 어떻게 받아? 관성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무슨力이 나타나야 돼?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야.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물질은 관성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외울 거란다. 자, 봐. 이 아저씨가 받는 관성력은 얼마야, 그러면? 자, 간다. 이 아저씨가 받는 관성력은, 관성력도 뒤고 간다 그래서 힘이니까 F는? 그렇지. M, A.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의 질량은 60kg. 근데 이 A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이 A가? 그렇지. 속도 변화량. 누구의? 자동차의 속도 변화량. 그 자동차가 갑자기 급하게 속도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속도 변화량에 의해서 이 사람의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지. 과속으로 가다 사고가 났다는 건 뭐가 클 테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꿀렁하고 말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 어때? 충돌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는 뭐가 무서워? 가속도가 무서운 거야. 과속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지 말라고 과속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스쿨존도 조금씩 천천히 가라고 하는 거야. 사고 나면 피해가 클 테니까. 알겠니? 요거 인지돼? 이거 인지돼야 돼. 그래서 사고가 나면 뭐 때문에 다치는 거야? 관성력 때문에 다치는 거야. 관성력은 F는 M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된 거야. 알겠지? 그럼 하나 더 온다. 여기에 아저씨도 하나 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애기도 하나 타고 있었어. 애도. 얘가 별로 안 좋지? 20kg짜리 꼬마 아이도 하나 타고 있었어. 20kg이나 나가는 꼬마 애도 하나 타고 있었다고. 알겠니? 됐니? 그러면서 빵 사고가 나지? 얘가 좋지 않아도 그냥 하자. 알겠니? 그러면 아저씨가 많이 다치겠어? 애기가 많이 다치겠어? 다치는 건 뭐 때문에 다친다고? 관성력 때문에 다치잖아. 그러면 애기나 아저씨나 뭐는 똑같아? 뭐는 똑같아?
뭐는 똑같다. 가속도는 똑같아야 되겠지.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겠지. 졸리면 일어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해졌어, 오늘 수업이. 알겠어? 가속도가 똑같지. 근데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빵! 때리면 얘네들 질량비가 1대3이지. 관성이 1대3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겠지, 앞으로. 근데 아이는 어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속도로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면 누가 더 많이 다치는 거야? 질량이 큰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거야. 질량이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다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뭐하고 살아야 돼? 다이어트하고 살아야 돼. 알겠니? 이 선생님 완벽한 몸매를 그냥 갖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제발 공부 못한 티 좀 내지 말어. 알겠니? 자동차 뒤에 보면 이 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응급시 어린이부터 구해주세요. 그 가끔 나 운전하다 보면 뭐라 그래? 어우, 새끼 얼마나 물리공부를 못하는 거야. 빵! 사고 나면 어떻게 돼? 아저씨는 죽어가고 있을 건데 애는 어때? 아이고, 괜찮네? 아빠, 근데 아빠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고 우리 애는 그냥 골절 조금 다쳐갖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 애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애는 괜찮다니까요. 나 그것도 봤어. 여기 2kg짜리에 뭐 있어? 강아지 새끼도 하나 있어. 2kg짜리. 됐니? 근데 나 그 뒤에 그것도 봤다? 응급시 강아지도 부탁드려요. 야, 지는 죽어가는데 무슨 강아지를 부탁드려. 강아지 지가 나가봐야 질량 얼마나 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빵 사고가 나면 순간 생각해야 돼. 이 차에서 누가 질량이 제일 많이 나가지? 나네. 사고는 내가 제일 많이 나가. 내가 제일 많이 다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붙일 거야? 저부터 구해주세요. 알겠니? 저는 질량이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써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어때? 이야, 물리 공부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관성력 때문에 다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봐, 우리가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쭉 돌면 관성 때문에 이거 휘청되겠지.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차가 돌 때 우리가 휘청되는 건 누가 더 많이 휘청되겠어? 질량 큰 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질량이 큰 놈이. 자, 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게 나오진 않아. 그럼 뭐가 나오느냐? 바로 내가 사고 났을 때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이 관성력을 제거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지. 그게 누구야? 그게 안전벨트야. 이따 내가 딴 거 할 텐데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많이 틀려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뭐야? 안전벨트는 관성에 의해서 운전자가 앞으로 푹 하고 튀어나가겠지.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안전벨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안전벨트다, 알겠니? 우리가 또 오늘 뭐 하나 할 건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여기서 하자. 저 뒤에서 나와 있는데 이왕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하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거 했으니까 이제 해보자. 그래, 여기서 해버리지 뭐. 자, 간다. 이번에 이제 뭐 할 거냐라는 거지. 자, 우리가 충돌이 났지. 그럼 봐. 이 자동차는 뭐가 발생해? 충격량이 발생하지. 충격량 어떻게 구해? 충격량은 약자로 하면 아이고요. 힘 곱하기 뭘로 구한다고요? 시간 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헷갈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하고 갈게요. 자, 보자. 여기서 우리가 피해를 봐. 잘 봐. 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알겠니? 다치겠지. 왜 다치는 거야? 그렇지. 관성력 때문에 다치는 거야. 이 충격량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다친다고? 이 관성력 때문에 다치는 거야. 내가 받는 뭐 때문에 다치는 거야? 힘 때문에 다치는 거지 충격량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피해를 적게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충돌이 나면 충격량은 어때야 되겠어? 일정하지. 어차피 충돌이 나면서 빵! 충돌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격량은 일정하단 말이야. 어차피 충격이 났다면, 충돌이 어차피 났다면 우린 뭘 줄이고 싶은 거야? 관성력을 줄이고 싶은 거야. 내가 받는 뭘 줄이고 싶은 거야? 외력을 줄이고 싶은 거야. 관성력은 외력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뭘 줄이고 싶은 거야? 그렇지. 내가 받는 힘을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나면 나는 충돌 나는 걸
안 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어차피 났단 말이야. 충돌이 났다면. 어차피 충돌이 났다면 나는 피해를 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충돌 난 건 어쩔 수 없다면 나는 뭘 줄여야 되겠어? 내가 받는 힘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받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충격량은 일정하다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걸 줄이기 위해서 뭘 늘리는 거야? 힘을 늘리는 거야. 시간을 늘리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을 늘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 자동차 앞에 뭐 있어? 이렇게 있는 거. 범퍼라는 게 있어. 범퍼. 알겠니? 그 충돌이 딱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범퍼가 쭉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잘 찌그러져야 되는 거야. 굉장히 잘 찌그러진 소재를 써서 되도록이면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길게 만드는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량이 같을 때 나한테 받는 뭐의 크기가? 힘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난다면 어떻게든 간에 안전한 충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돼? 나한테 전달되는 뭐야? 힘의 크기가 뭐야 돼? 적게 전달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본네트가, 이거 범퍼야. 범퍼가 있고, 잘 봐. 요즘 만드는 자동차야. 요즘 만드는 자동차는 요 본네트라고 하는데 앞쪽이 아주 잘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드는 거야. 조금만 충격이 탁 돼도 어때? 얘가 어떻게 돼? 훅 하고 찌그러져줘야 되는 거야. 그 충돌 시간이 길어야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충돌이 났다면 나한테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작아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나지?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 그냥 쫙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럼 또 여기서 공부 못한 애들 나오겠지? 공부 못한 애들 또 가다 보면 엄마한테 그래. 엄마 차가 다 찌그러졌어. 사람 죽었겠어. 엄마 어떻게 해? 그러는 거야. 그 엄마가 뭐라 했어? 아유, 새끼. 알겠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하다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자동차가 다 찌그러졌어. 엄마 자동차 다 찌그러졌어. 사람은 살았겠다. 사람은 살았겠네. 그러는 거야. 그래 엄마가 학원 다니는 의미를 알겠죠. 이 새끼 커스 다니더니 좀 안 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는 잘 찌그러져 줘야 돼. 왜? 충돌 시간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까? 길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럼 나한테 전달되는 시간이 어때야 되겠어? 기니까 힘이 적게 드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안전한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얘 싸대기 때릴 때 어떻게 해? 그냥 때리는 것보다 장갑을 끼고 때리면 얘가 충격을 좀 덜 하겠지. 우리가 그래서 권투 글러브에도 뭐가 있어? 쿠션이 있는 거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야. 또 뭐 있어? 자동차가 사고 날 때 빵 하고 뭐 터져? 에어백이 터지지. 그러니까 내가 충돌을 빵 받으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에어백이 딱 터져서 그렇지. 내가 관성에서 앞으로 튀어나갈 때 사람이 다치는 건 자동차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떤 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하고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에어백을 두면 거기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전달되는 힘이 적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뭐겠어? 그렇지. 안전장치 2가지를 주는 거야. 바로 뭐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차이점을 써봐라. 이렇게 해서 수령으로 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 공부를 못하는 놈들은 보고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이 뭐 차이가 있어요? 사고 날 때 도와줘. 알겠니? 완전히 다른 거야. 안전벨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관성을 해주는 거야. 에어백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고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설명해둬야 되는데 책은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요건 조금 이따 다시 갔다 올게. 책의 순서 조금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은 이렇게. 에어백 나왔네요. 자동차 범퍼 나왔죠. 자, 여기 뭐 있어? 이렇게. 됐니? 국도 달리다 보면 됐니? 국도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레일에 이런 타이어 같은 것들이 있어. 됐니? 이게 왜 달려 있는 거야?
뭐 폼이야? 아, 국도를 이쁘게 노란색으로 칠한 거야? 엄마, 아, 국도 되게 이쁘다. 이렇게 코너에 폐타이어도 달아놓고. 인테리어야? 그러면 안 돼, 알겠니? 혹시라도 코너링을 하다가 어때? 부딪힐까 봐. 부딪히면 여기서 어떻게 돼? 쿠션이 있겠지? 충돌 시간이 길어서 다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장치들이란다. 됐습니까? 다 그래. 똑같은 거야.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선수들 글러브 껴. 봐봐. 여러분들 저기 야구 해봤지? 포수 해봤어? 포수 안 해봤어? 하여튼 뭐 형편들이 이렇게 어려워. 포수도 안 해봤어? 아, 그래, 해봐 나중에. 선생님 친구 중에 박찬호라고 있는데 굉장히 그 공을 잘 던지는 애야. 걔 거 던져서 내가 받아봤는데 한 160km 정도는 받아 우리가. 근데 어떻게 돼? 공이 딱 오면 어떻게 돼? 아짜! 하고 야! 던져! 하고 받으면 어떻게 돼? 손 다 큰일 나. 어떻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끌어안듯이 이렇게 받는 거지. 그지? 예, 글러브에 공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끌어안듯이 받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글러브도 어때? 굉장히 두툼하기도 하고.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하나 빠졌네. 뭐가 있어? 번지 점프 같은 거 있어. 번지 점프. 번지 점프도 일종의 충돌이라고. 번지 점프가 뭔 줄 알지? 되니 높은 데서 그냥 밧줄 매달고 그냥 뛰는 거야. 그럼 쭉 뛴단 말이야. 그 뛸 때 어떻게 돼? 중력받아 쭉 떨어지겠지? 그러면 어때? 뛰면서 자유낙하 9.8m/s 제곱 이러고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쭉 떨어지다 어때? 밧줄에 탕 걸리겠지? 그러면 걔가 거의 탄성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 쭉 늘어나야 되겠지. 그 쭉 늘어나는 시간 동안이 충돌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도달되는 뭐가? 힘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번지 점프하는 그 줄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줄이 돼야 되겠지. 상상도 안 되겠지. 만약에 그게 잘 안 늘어나면 어떻게 돼? 쭉 뛰었다가 어때? 탁 걸리면 잘못하면 상하체 분리되겠지. 너무 힘든 일이야. 알겠어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충돌인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면 되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 시간을 늘리면 뭐가? 충격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나한테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이해됐어요? 뭐 많지. 예로 들고 뭐 수천만 가지 있겠지. 여러분들 신발도 마찬가지지. 신발 깔창도 어때? 도톰하고 말캉말캉 해야 되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충격이 내 무릎에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집신은 굉장히 좋은 신발이란 말이야. 알겠니? 굉장히 집신이가 뭘로? 집을 꼬아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서 쿠션이 있겠지. 그래서 집신을 신고 오래 걸어도 됐던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 옆에 이렇게 옆 나라 있어. 이렇게 긴 나라. 알겠니?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보니. 이런 애들 있거든. 그 새끼들 뭐 신고 다녀? 방송 녹화 중이라 말은 못 하겠고. 있어. 옆에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 그지? 뭐 공공감리도 없고 그냥 빨간 거 하나 딱 찍어 놓은 나라. 그래. 아무튼 그 나라. 뭐 신고 다녀? 그지?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었어. 신발 중에 최악이지. 뭐가 없어? 그렇지. 뭐가 없어? 쿠션이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걸어 다닐 때마다 딸깍딸깍 되겠지.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전부 다 내 무릎에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굉장히 피곤하고 오래 걸을 수가 없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알겠죠? 갑자기 생각나서 해본 거야. 또 뭐 이상한 거 달릴라. 됐습니까? 자, 이거를 예로 다시 들어봅니다. 자,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거야. 너희들은 이걸 외워야 돼. 이 그림으로만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안전벨트, 그 다음에 에어백, 그 다음에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자. 같은 달걀을 아주 쉬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런데 하나만 바닥에 뭘 깔았어? 방석을 깔았어. 됐니? 그러면 여기에 바닥에 도착한 놈, 여기에 바닥에 도착한 놈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야. 그럼 같은 높이에서 도달했으니까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 어때야 되겠어? 같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애들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같아야 되겠지? 두 번째,
도착 후 뭐 돼 있어야 돼? 정지. 얘도 도착 후 뭐가 돼야 돼? 정지. 그럼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 같고 도착한 후에 충돌 후 정지. 도착할 때 속도 같고 충돌 후 정지. 얘네 둘 다 뭐가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정지했을 테니까. 즉 이쪽을 B라고 잡을게. 이쪽을 A라고 잡을게. 즉 B의 운동량 변화량과 A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운동량 변화량이 같지.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그렇지.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야. 고로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충격량이 같은 거야.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충격량이 같으면 충격량을 구하는 식, 뭐 곱하기 뭐가 같아야 돼? 힘 곱하기 시간이 같아야 되겠지. FA 곱하기 TA. FB 곱하기 TB 이렇게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 같아야 되겠지. 이거 좀 지울게. 그러면 얘네들에서 차이 나는 건 뭐야? 쟤는 그냥 바닥에 떨어졌고 얘는 그지? 요 밑에 아까 뭐 깔았어? 방석을 깔았지. 방석을 깔았어. 차이가 나는 게 뭐냐고. 그렇지. 충돌. 시간이 차이가 나지. 됐니? 얘는 딱 떨어진 거고 얘는 꾹 눌렸다가 일어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여기다 옮길게. 즉 T, A하고 T, B가 차이 나는 거야.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 시간이. 누가 더 커? 시간 B가 훨씬 큰 거야. 근데 충격량은 같아야 되니까 힘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힘의 차이가 어떻게 나야 되겠어? F, A, F, B. 누가 더? A가 훨씬 큰 힘을 받는, 엄청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바닥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서 이 달걀이 깨져버릴 거지만 얘는 뭐 방석으로부터 힘을 되게 조금 받을 거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방석에다가 계란을 던지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집에 가면 옷방이 있어. 형편이 좋잖아. 옷방, 그지? 알겠니? 옷방이 있다고. 너희들은 뭐 아예 없어도 돼. 나중에 크면 옷방 있어. 알겠니? 근데 선생님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 그죠? 옷부터 벗지. 왜? 선생님 분필을 오랫동안 만지니까 옷에 분필가루 같은 게 엄청 묻어 있거나 머리에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면 옷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옷 입고 소파에 앉으면 이 분필가루 소파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아쉬운 건 뭐야? 우리 옷방이, 나의 옷방이 선생님의 저기 침대를 지나가야 있어. 안방을 지나가. 알겠니? 그런 방이 있어. 넌 또 너무 감탄한다. 아유, 자식들. 선생님 형편이 좋잖아. 알겠니? 그런 게 있어. 알겠니? 단칸방은 뭐 옷방 없어도 옷장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옷걸이라도 있겠지. 뭐 거기다 걸어 그냥. 알겠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옷을 입고 안방을 지나갈 때 뭐지? 습관처럼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침대에다 쓱 하고 던진단 말이야. 그럼 침대에다 던져도 돼, 안 돼? 돼. 나는 이걸 아니까. 알겠니? 침대에다 훅 던지면 멀쩡하지. 알겠니?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어떻게 벗어갖고 바닥에다 던지잖아. 그지?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바닥에 던지지. 그러니까 막 액정 다 깨지고 막 AS 가고 아유 멍청아 내가 왜 바닥에다 던졌을까 그러지. 선생님은 아니까 침대에다 던져. 그럼 어때야 돼? 쿠션이 있으니까 꾹 눌렀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는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적게 전달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쿠션이 있는 것에다가 물체를 던지면 그 물체는 힘을 적게 받는 거야. 충격량은 같은 거야. 바닥에 던진 거나 침대에나 던진 거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야. 아, 너무 수준 낮다. 요거 시간, 요거 힘. 이렇게. 그러면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돼야 돼? 충격량. 그럼 얘네들은 충격량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면적은 동일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A부터 보면 아이고 시간은 짧게 힘은 크게 A 노란색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에이
그리고 요 면적이 뭐가 돼야 돼? 충격량. 됐니? B는 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B. 근데 면적은 뭐하게? 같게,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안전한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물론 충돌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야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습니다. 오늘 내가 해줄 말이 이거라는 거지. 이제 됐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걸 예로 들어도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시험에는 항상 예로 나오고 얘를 서술형으로 쓰라는 문제가 대부분 나왔어, 작년에. 이걸 서술형으로 쓰라 그래. 근데 정답률은 어때야 돼? 꽤 높았어. 알겠니? 두 번째, 어느 학교에서 서술형을 냈는데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을 냈어. 둘 다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데 두 가지야. 됐니? 얘네들의 공통점과 얘네들의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정답률 10%가 안 됐어. 서술형이어서. 나는 분명히 이제 너희들한테 전달해줬다.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충돌 시간이 짧고 푹실한 방석에 떨어진 애는 충돌 시간이 길다. 충격량이 같다. 하지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달걀이 받는 힘은 작아져서 달걀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자, 이번엔 다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울 두 번째입니다. 충돌 얘기했고. 됐어요? 여기서 하자. 여러분들 책은 있어. 요 PPT 만들 때 선생님 못 넣어놨는데 요 책에 여기 있는 거야. 177페이지에 맨 밑에 그림.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넣은 거야, 내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충돌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뭐야? 안전해지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171. 내가 177이라고 했던 거냐? 171. 자, 갑니다. 거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PPT에도 안 넣었어. 그림이 안 이뻐. 자, 이번에는 뭐냐면 두 번째. 충격량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어쩌다? 그렇지. 힘을 적게 받을 거냐라는 거고. 이번은 내가 인위적으로 충격량을 좀 변화시켜 볼 거야. 충격량의 변화야. 아주 쉬운 거야. 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충격량을 변화시켜 보고 싶은 거야. 자, 이제 가우스가 충격량을 변화시켜 보고 싶다. 자, 봐.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 자, 봐. 내가 충격량을 늘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힘을 증가시키거나 힘을 받는 뭘 증가시키면 돼? 시간을 증가시키면 돼. 그래서 여기서 잠깐 졸면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 믹스돼갖고 이상한 걸 만드는 애들이 있어. 아까 거는 충돌이 난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럼 충돌이 났다는 건 뭐야? 충격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힘이 커지면 시간이 커지면 힘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거 수업은 충돌이 났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충격량을 증가시켜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겠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충격량을 증가시켜 보고 싶다고. 왜 충격량을 증가시켜 보고 싶냐고? 그래, 그것도 하자. 충격량은 뭐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충격량을 변화시킨다라는 건 내가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켜 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충격량을 증가시켜 보고 싶어. 운동량의 변화량을 증가시켜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충격량을 얼마든지 뭐 하는 거야? 증가시키고 싶은 거야. 왜? 운동량을 많이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자,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뭐 있어? 힘 곱하기 시간이지. 힘 곱하기 시간이야. 뭘 증가하면 되겠어? 힘. 근데 봐. 힘을 증가시키는 건
가능은 하나 너무 어때? 매우 어려워. 봐봐. 내가 충격량을 증가시켜 볼게. 아하! 하이! 충격량을 증가시킬 거야. 내가 힘을 그러면 2배 증가시켜 볼게. 야! 충격량을 증가시켜 볼게. 내가 힘을 3배 증가시켜 볼게. 충격량을 증가시켜 볼게. 힘을 4배 증가시켜 볼게. 선생님이 힘이 1배, 2배, 3배, 4배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별로 없어. 모든 물질에 힘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힘을 증가시키는 건 비용하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선생님 힘 2배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T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PT 받는데 죽겠어. 근데 힘이 2배 되려면 어떻게 돼? 선생님 요즘 한 100kg 들거든? 2배 들면 200kg 든다. 아우, 야, 힘들어. 그래서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힘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왜? 너무 어려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해? 그렇지.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걸 사용하는 거야. 힘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건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이번 건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조건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증가시킨다고?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야. 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그래, 총이 있어, 총.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도 군대 갈 거 아니야. 총 봐. 권총이 있어, 권총. 권총. 권총은 어떤 거야? 허리춤에 차고 다닐 정도로 총신이 짧아. 알겠니? 총신이 짧다라고. 알겠니? 그런데 일반 사병들이 쓰는 총은 총신이 어때야 돼? 길어. 총신이 길다고. 됐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총알에서 터지는 힘은 거의 같아. 총알이 갖고 있는 뭐 화약은 뭐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냥 거의 같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총들은 얘가 이 총신을 벗어날 때까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신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빵 터지면 그 총신을 벗어날 때까지만 힘을 받는 거야. 작용, 반작용으로. 알겠니? 근데 이렇게 긴 애들은 어때야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 벗어날 때까지 뭘 받아? 힘을 받아. 그럼 위에 걸 가라 그러고 A라 그러자. A라 그러고 밑에 걸 B라 그러면 힘이 같을 때 뭐가 다른 거야? 그래, 시간이 다른 거야. 그 얘가 받는 시간 A하고 얘가 받는 시간 B하고 누가 더 훨씬 더 커?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훨씬 더 큰 거야. 힘이 같다면. 그러면 역시 여기다 쓸게. F 곱하기 T A하고 F 곱하기 T B하고 누가 더 커? 그래. 충격량이 이쪽이 훨씬 더 큰 거야. 충격량이 이렇게 훨씬 더 큰 거지? 그럼 충격량이 크면 뭐가 더 커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지? 잘 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지? 나중 운동량 곱하기 마이너스 됐니? 처음 운동량이겠지? 처음 운동량이야. 저 문제에서는. 근데 저 총알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0이었잖아. 총알이 처음에 정지돼 있었겠지. 총알이 처음에 정지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얼마야? 얘가 0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는 됐니? 얘가 더 작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더 작으니까 같은 질량이라도 뭐가 요 총신에서 나왔을 때 수평 속도가 이 총신에서 나왔을 때 수평 속도가 누가 훨씬 더 크겠어? 얘가 월등히 크겠지. 그럼 앞단에서 배웠지? 수평 속도가 크면 어디까지 가? 민서가 수평 속도가 크면 어디까지 가? 민서가 수평 속도가 크면 어디까지 가? 민서가 수평 속도가 더 크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더 멀리 간다 그랬었잖아. 야,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야.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사병들이 쓴 총은 총신이 긴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군대에 가서 남학생도 군대 가겠지? 쏘면 쟤네들은 1500m, 2000m까지 가는 거야. 권총 사거리 12m, 12m.
그냥 권총 빵 쏘면 어떻게 돼야 돼? 12m가 유효 사거리라고. 12m 벗어나면 사람한테 크게 타격을 못 준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장군들, 뭐 계급 높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건 왜 갖고 다니는 거야? 혹시라도 전쟁 나서 네가 포로로 잡힐 일이 있으면 그냥 죽어라라는 뜻이야. 그 수많은 고문을 겪거나 그 고통들을 어떻게 감당할래? 알겠니? 그러니까 권총 차고 있으면 불쌍한 애들인 거야. 알겠니? 어이구 저거 잡히면 죽겠구나. 근데 뭐 사병들 아는 게 없지. 잡히면 몰라요. 가라 그래서 갖고 쏘라 그래서 쐈어요. 고문해도 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잡혀도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엄청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가 폭발력을 가지고 쏠 때 어떻게 돼? 총신이 긴 거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로켓이 이렇게 있지. 알겠니? 선생님 친구 중에 저 미국에 있는 애가 있어. 머스크라고. 됐니? 스페이스라는 그 신에. 걔 뭐 화상도 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는데 바빠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실제 우주선은 요만한 거야. 됐니? 그럼 요 통은 뭐야? 요 통은. 이 긴 통은. 그렇지. 여기서 점화돼서 여기서부터 받는 힘이 긴 거야. 이만큼. 그래서 우주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이거 갖다 뭐야? 그렇지. 버려버리잖아. 결국 우주로 가는 건 요 대가리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길어야 되겠어? 적은 연료로 많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충격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또 멍청하게. 그럼 덜 아프겠네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때릴 때 어떻게 돼? 충격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돼? 땅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꾹 눌러서 때리는 거라고. 그럼 뒤지겠지. 됐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가자. 시험에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건 뭘로 나와? 스포츠 선수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야구에서 홈런 타자들은 어떻게 치는 거야? 공을 치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끝까지 쭉 밀어치는 거라고. 왜? 이 배트하고 공이 맞는 시간을 그렇지. 길게 최대한 조금이라도 길어야 충돌 시간이요. 조금이라도 길어야 뭐가 커? 충격량이 크겠지. 충격량이 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멀리 갈 거 아니야. 운동량 변화량이 커서. 알겠니?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때 맨날 이렇게 길게 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오랫동안 이 배트하고 공이 접촉 시간을 길게. 테니스 선수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길게. 됐니? 선생님은 무슨 선수야? 골프. 골퍼라고 불러줘. 골퍼. 그제 수업하고 야외 공 치러 가다니고 수업하고 공 치러.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골프 선수도 되게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과 골프채가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길게 해야 되는 거야. 길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또 뭐 학교에서는 굉장히 역사 의식 있는 선생님 내셨던데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셨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뭐 쫙 해갖고 막 노량해전 막 이런 걸 내시더라고. 이야, 알겠니?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딱 있어서 거북선 딱 해갖고 됐니? 그럼 거북선의 포신이 이렇게 있었다고. 됐니? 이렇게. 근데 일본 애들의 무상 파나선 이런 배가 있었겠지. 일본 애들 배 이상하게 여기 이렇게 생겼냐? 뭐 배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있어. 이렇게. 그 일본 애들의 포신이 이렇게 있었어. 빠. 근데 어때? 그 당시 기술이 어때? 우리의 포신의 길이가 일본 애들보다 길었대. 진짜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선 그랬다고. 알겠니? 그럼 싸워보지도 않아도 어때? 장군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왜 그래? 포신이 기니까. 여기서 쏜 포탄은 어떻게까지 가? 멀리까지 가고. 얘는 짧으니까 어떻게 돼서? 여기서 따꽁 쏘면 옆에 떨어지겠지. 그럼 저기서 어때? 뻥 하다 쏠 거 아니야. 그냥 봉 쏘는 거야. 그래서 이 포신을 길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지 K9 자주포. 자주포라는 거에서 해안선에 이렇게 우리나라 해안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안선에다가 자주포를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자주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해안선에다 자주포를 깔아놓으면 어때? 적들이 그치? 그 바다로 침투해 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게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모양이야. 알겠어? 이게 포신이 엄청 길어서 어디까지 가?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간대. 이 사거리가. 알겠어? 그래갖고 이번에 어느 나라에다 막 수출하고 그랬다던데.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주식을 조금 샀어. 조금 그 보자마자 이순신 장군의 후예님이시구나. 그래서 조금 사서 조금 노 코멘트 하겠어. 이렇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아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자 봐. 나 봐. 책에 있어. 조금 이따 할게.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실험으로 내야 되니까 포신이라 이런 건 없고 빨대에다 면봉 꽂이를 내는 거야. 빨대에다 면봉을 꽂았대. 빨대에다 면봉을 꽂아서 후 분대. 근데 여기가 입이야. 근데 면봉이 여기다 놓은 거야.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다. 근데 여기다가 빨대는 똑같은 거야. 빨대는 여기 있는데 누구는 여기에 면봉이 있고 여기가 입이야. 여기서 훅 분대. 얘는 여기서 훅 불고. 그럼 위에 거 빨대하고 아래 빨대하고 누가 더 저 면봉이 멀리 가겠어? 그렇죠. 아래 거 훨씬 멀리 가는 거지. 아래 거 훨씬 멀리 가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있었구나?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참 창작력이 좋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시험 중에서 아마존에서 그 뭐라 그래? 원주민이 사냥할 때 가지고 다니는 긴 대롱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긴 대롱을 가지고 원주민이 사냥하러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새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훅 불어서 독침을 쏴서 그 새를 또는 원숭이를 잡아오더라고요. 됐니? 그때 왜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불편하게. 그치? 멀리 쏴야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빨대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면 여기다 주머니에다 훅 하면 되는데. 됐어? 왜 멀리 큰 걸 가져야 돼? 멀리 있는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인 거지. 요 조그마한 거 갖고 다니면 바로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다 도망가겠지? 그런 문제로도 문제를 유추해서 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충격량의 변화량 힘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건 거의 힘들어.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조심해야 돼. 단순한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이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173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기본 문제는 서술형으로.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달걀 A비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받는 힘의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SASB는 각각 그래프 RM 면적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때야 되겠어? 아까 뭐라고 돼 있어? 같은 달걀, 같은 높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질량도 같고 바다에 도착했을 때 속도도 같고 충도로 정제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서 뭣도 같아야 돼? 충격량이 같아야 되겠죠? 자, 답 내려갑니다.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닿기 직전의 속력은 같지. 같은 달걀이니까 질량도 같겠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 같고 속도가 같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두 번째, SA하고 SB는 같아야 되겠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게 뭐지?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떨까요? 힘의 크기는 힘은 같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긴 애가 있는데 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서 내가 받는 힘이 작아야 돼. 힘이 작아야 되고 시간이 짧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애는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힘이 커야 돼. 그래서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누가 A야? 얘가 A겠죠? 됐어요. A가 더 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자, 갑니다. 이 문제 한 번 더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관성 그리고 아까 앞에 썼던 관성. 여기에 짧아. 이걸 안 했는데
물 로켓을 쏘면 더니 로켓이 앞으로 나가는 거,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벽을 차고 밀면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중학교 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야. 이거 뭐지? 작용, 반작용이야. 네, 작용, 반작용 뭐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뭐야?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설명이 거의 없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작용, 반작용은 어때야 돼?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홀로 독립된 힘은 없더라는 거지. 지구가 사과를 당겨. 반작용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사과가 지구를 당겨야 돼. 내가 칠판을 때려. 그럼 칠판도 나를 때려야 돼. 내가 바닥을 밀어. 그럼 바닥도 나를 밀어야 되는 거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모르는 친구들은 외워. A가 B에 작용을 하면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B가 A에 작용하는 거야. A에 작용하는 거야. A에.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건 B가 A에 작용, 항상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존재해야 돼. 쌍으로. 그러니까 이런 쌍이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야.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이 F는 ma,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고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밀면 너도 나를 민다야. 알겠죠? 그래서 A가 지구가 사과를 당겨. 반작용,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문제는 지금 뭐야? 작용, 반작용을 찾아라가 아니라 작용, 반작용의 현상이야. 현상. 작용, 반작용 현상이야. 이 현상은 아주 쉬워.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다 작용, 반작용이야. 됐네? 선생님이 걸어. 잘 봐. 내가 어떻게 걷는지 봐. 가우스가 땅을 밀어. 그럼 땅이 가우스를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수영선수가 벽을 차지해. 그러면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거야. 그럼 벽도 선수를 미는 거지. 물로켓 뭔지 알지? 물로켓 아니어도 되는 거야. 우리가 로켓을 쏘면 로켓이 막 위로 올라가지. 왜? 로켓이 가스를 미는 거야. 그럼 가스가 로켓을 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상으로 물어볼 때 작용, 반작용은 항상 뭔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로켓이 분사되면 앞으로 나아간다. 수영선수가 벽을 발로 차서 앞으로 나아간다. 작용, 반작용 현상이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얘는 보자. 관성이지? 어떻게 알아? 자, 갑자기 출발했어. 한 번 더 설명이야. 갑자기 출발했어요. 어느 쪽으로 힘받아? 그렇지. 앞쪽으로 힘을 받아서 갑자기 출발한 거지. 이게 힘이 되겠지. 무슨力이라 그래? 이걸 외부에서 받는 힘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외력. 갑자기 힘 받아서 외력이 작동한 거야. 외력이. 그러면 관성력은 언제나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외력의 반대. 관성력.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관성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왼쪽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죠? 손잡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예전 수능 문제로 문제를 바꿔볼게. 예전 수능 문제로 문제를 바꿔볼게. 됐어? 잘 봐. 예전 수능 문제가 이러. 손잡이. 수소풍선. 너무 풍선이 큰가? 수소풍선이 있었어.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됐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낼 수 있어. 충분히 관성을 설명했다면. 됐어? 자, 여기에 수소풍선과 버스 손잡이가 있어. 갑자기 출발하면 됐니? 이 버스 손잡이하고 풍선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게 그 당시 수능 문제였어. 좀 오래됐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 관성력 어느 쪽으로 작용해? 왼쪽. 그렇지. 외력의 반대. 그래, 당연히 버스 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가? 당연히 버스 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당연히 버스 손잡이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지? 그건 당연한 소리네. 뭐 여기까지는 당연했어. 자, 이제 여기서 수소풍선은 왼쪽으로 가겠지. 라고 해서 다 오답이 났던 거야. 왜 그래?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V는 MA. 뭐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이 비례. 그러면 수소풍선이 여기에 떠 있다라는 건 수소풍선의 질량이 크다는 거야? 공기의 질량이 크다는 거야? 엄밀하게 말할 땐 밀도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밀도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됐어요. 그럼 공기의 밀도가 크다는 거야? 수소풍선의 밀도가 크다는 거야? 공기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공기는 관성을 받아 안 받아?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관성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마저도 어느 쪽으로 끌려가야 돼? 뒤쪽으로. 공기가 뒤쪽으로. 버스 손잡이만 뒤로 가냐고. 됐니? 공기도 뒤로 가지. 공기도. 그럼 공기가 뒤로 갔으니까 수소풍선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앞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수소풍선이 앞쪽으로 간다는 게 이해 안 가? 아, 공기가 뒤로 쭉 밀리면 기체잖아. 그럼 이쪽이 기체의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공기가 더 적겠지?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기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체가 이 버스, 수소풍선을 밀어낼 거 아니야. 뭘 고민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왜? 왼쪽에 공기들이 다 몰려있고 오른쪽에 공기의 양이 훨씬 더 적을 테니까. 이렇게까지도 옛날에는 냈었단 말이야. 알겠니? 이거 왜 질문한 거야? 그렇지.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한테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관성력,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외력에 반대로 작동하고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야. 알겠니? 이 세상에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작용, 반작용하고 관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죠? 계속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은 안 풀어요. 됐니?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2번 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내는 거야. 됐니? 운동량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지. 됐습니까?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야. 자, 봐. 이 문제는 뭐로 와서 충돌하는 동안에 공이 테니스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공이 테니스채로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어. 공의 충격량을 묻는 거지. 근데 공의 충격량을 물어본 거지. 공의 충격량을 물려면 힘 곱하기 시간이어야 되겠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공의 힘도 공의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충격량을 물어놔 놓고 충격량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가 돼야 되겠지. 그럼 공의 충격량을 물어봤으니까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의 충격량은 항상 뭐랑 같아야 돼? 공의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겠지. 결국에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운동량 문제가 나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방향. 그렇지. 방향. 됐어요? 그 다음에 기준을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처음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처음 방향이 얘야. 아, 그럼 얘가 플러스 20m/s면 얘는 마이너스 50m/s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니? 나머지 뭐 저거 그램을 질량을 킬로그램으로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돼야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 됐니? 60이지? 됐니? 그럼 얼마? 그냥 60을 계산하고 나중에 1000으로 나누든지 미리 계산해 놓고 나누든지 그건 알아서 선택하십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60으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얼마야? 나중 운동량이 뭐야? 5, 6, 30. 됐니? 30이야. 5, 6, 30. 마이너스 30에 공 2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공 2개 이렇게. 됐어요? 1000으로 나누면 얼마야? 3이네. 다시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가 돼야 돼? 됐어요? 얼마야? 60 곱하기 20. 26, 12. 어이구야. 저 뒤에서 조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앞에서 졸면 넌 사정거리잖아. 사정거리에서 지금 안나 사정거리에 돌아있는 거 어떻게 할까? 죽여버려?
그래, 이따가 죽여버리자. 이 사정거리에서 아주 용감한데, 저 인터넷 댓글에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아니야, 나 굉장히 부드러워. 칼 없으마야. 알겠니? 칼이 어딨어? 손뭉치 같은 남자야. 16, 12. 공 2개. 됐니? 12에다가 공 2개야? 공 2개냐? 됐어요? 12.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1000 나누고 가? 1000 나누고 가면 뭐 하면 되겠어? 공 2개 빼버리면 되지. 3개 빼고. 얘는 얼마면 되겠어? 1.2가 되면 되겠지? 됐어요? 3-1.2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니? 4.2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 마이너스 빼기 1점이었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얘는 뭐 60g을 쓰는 건 뭐니? 센스 없게. 알겠니? 100g 딱 가지고 하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됐죠? 항상 단위는 뭘 한다? 킬로그램으로 맞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은 처음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어렵진 않겠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물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디귿 같은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디귿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풀어드립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4kg인 볼링공 A가 정지되어 있는 2kg의 볼링 핀을 10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A,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봐봐.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충돌 후 충돌 후 A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20Nm/s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힘들다. 아무튼 문제는 이해됐어요? 글 안 봐도 뭐 그냥 이해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잘 봐야 돼. 항상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방향. 그러면 A하고 B하고 충돌을 여기서 해. 충돌을 여기서 한단 말이야. 빵 하고.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A가 B를 때리니까 B의 방향은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B가 받는 힘이겠지. 이렇게. 공이 핀을 오른쪽으로 때린 거라고. 작용. 그러면 이 P는 A를 어느 쪽으로 때리겠어? 그렇지. 왼쪽으로 때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힘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이거 밑에다 쓰자. 됐니? 얘는 충돌하면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 거야? 이쪽으로 받는 거야. 힘을 이쪽으로. FA를 이렇게 써야죠. 근데 봐라. 이 공이 오른쪽 10m/s로 달려오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의 방향을 뭐의 방향으로 두자고? 플러스의 방향으로 두는 거야. 속도가. 그러면 이 힘도 마찬가지로 무슨 힘이 돼야 되겠어? 플러스 힘. 잘 봐. 얘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 공은 어느 쪽으로 힘 받은 거야? 마이너스의 힘을 받은 거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두 놈이 충돌할 때 충격량의 뭐는 같고 크기는 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반대해야 돼? 방향이 반대해야지. 그렇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B의 충격량이래. 그러니까 B의 충격량이 20Nm/s면 A의 충격량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0Nm/s가 돼야지.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낚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충돌이 일어나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 충돌 후 A의 속력은 얼마까지도 나는 구할 수 있는 거지. 지문에는 없어.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가우스는. 해볼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 충돌 후 A의 속력은 충돌 후 A의 속력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A의 처음 운동량일 거 아니야. 처음 운동량. 이렇게. A 거야.
근데 A께 크기가 얼마냐고, 요게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고. 20을 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을 넣어야 되는 거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틀려오는 거란 말이야. 시험만 갔다 오면. 20 넣어야 돼? 마이너스 20 넣어야 돼? 마이너스 20을 넣어야 되겠지. 왜?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 A는 마이너스 FA T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0 빼기 나중 운동량은 몰라요.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 4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은 알아요. 얼마? 4 곱하기 10이었잖아요. 얼마?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40.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4V 40이 되는 거죠. 넘기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0은 4V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V 값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볼링공은 충도로 플러스 5m/s의 속도를 지녀. 그럼 플러스 속도는 어떤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니까 충도로 얘는 5m/s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충도로 이 볼링공은 바뀌지 않았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산수가 어렵지 않아. 개념에서 충돌이 나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풀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격량 문제. 나머지는 뭐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물어봐도 되죠? A하고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 바뀌면 그때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늘은 개념 정리하는 날이야. 자, 이렇게도 나오죠. 됐습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계산 문제로. 해볼게요. 나 봐 그냥.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하던 질량 2kg인 공이 스틱으로부터 운동 방향으로 0.1초부터 0.2초까지 힘을 받아서 힘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나는 공이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0.3초까지 충돌하는 동안 공이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됐어요? 자, 간다. 무슨 얘기야? 이 공이 2m/s로 날아오고 있었나 봐. 이 공이. 근데 2m/s로 날아오는데 이 스틱으로 어떻게 돼? 어디서 때렸어? 뒤에서 때려버렸나 봐. 선생님 뒤에서 때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림 봤으니까 알죠? 아니야. 속력이 빨라졌잖아.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때린 거야? 운동 방향으로 때린 거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때린 거야? 운동 방향으로 때린 거겠지.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줘야 속도가 빨라진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는 거다. 브레이크하고 가속하고의 힘의 방향은 알겠죠? 그럼 다 됐잖아. 그럼 속력이 2래. 그럼 질량이 얼마래? 2래. 그럼 얘 처음 운동량 얼마야? 2 곱하기 2kg. 2는 4.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4야, 처음 운동량이. 여기다 쓸게. 4kg m/s. 앞으로는 단위 생략할게. 됐어요? 근데 내가 힘으로 빵 줬더니 얘가 속력은 6, 질량은 2kg짜리로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야. 2, 6, 12.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12kg m/s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4kg m/s로 움직이는 놈이 스틱한테 딱 맞아갖고 얼마 된 거야? 그 12kg m/s가 된 거지. 운동량이 많이 증가했네. 됐습니까? 근데 질문은 뭘 물어봤어? 받는 힘은 물어봤죠. 그건 너무 쉽잖아요. 왜?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지. 이거 알고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 이거 알고 있니? 이 문제잖아. 너네 이거 알고 있어? 이거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12.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12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돼야 돼?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됐니?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으니까 플러스 8이야. 8은 이제 산수하기도 싫은데. 힘 곱하기 시간 어디 있어? 지문에 있었잖아. 아까. 지문에. 자, 그래프에도 있고 지문에 시간. 저 스틱으로부터 받은 시간.
0.1초부터 0.3초까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는 시간이 몇 초야? 0.2초지. 0.2초. 힘을 받는 시간이 0.2초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0.2초 동안. 됐어요? 그럼 뭐 이거 산수 해. 알겠니? 됐어요? 아, 해줘? 아, 그러지 마. 이런 거 해달라고 하지 마. 나 진짜 어려워. 나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알겠어요? 엄청 어려운 산수야. 알겠니? 얼마야? 40. 됐니? 이런 거 해달라 하지 마. 겁나 어려워. 틀리면 쪽팔리고 맞아도 본전인 거. 알겠니? 틀리면 그 얼마나 쪽팔려. 근데 맞으면 당연한 거래. 그런 새끼들. 알겠니? 선생님 이런 거 계산하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거 당연히 맞아. 근데 간혹 틀리면 어머 몰라. 참 더러운 새끼들. 아우 나왔어. 됐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거죠? 됐니? 오늘 봐봐. 빨대는 근데 여기에 있는 거야. 뭐가? 면봉이. 얘는 면봉이 여기 있는 거야. 작년에 이 문제 풀어준데 어떤 새끼 이거 가지고 왜 담배 피는 그림이 나오냐고 교과서에. 이야 상상력들이 너무 대단. 아 이게 뭘 담배 피는 거야 했더니 담배 피는 줄 알았대 자기는. 교과서가 이래도 되나요? 뭔 면봉이야 면봉. 뭘 생각하길래 이게 담배로 보이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항상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야. 그제? 이걸 담배냐고 물어보는 놈이 있었어. 아 나 진짜. 뭐 문제 가치가 없죠. 왜? 얘는 훅 보니까 이 사람이 부는 힘인과 이 사람이 부는 힘은 어쩌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힘은 같지. 근데 얘는 요 면봉을 벗어나는 시간 동안만 그 힘을 받는 거고 얘는 이 면봉을 만큼 벗어나야 되니까 엄청 힘을 오랜 시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충돌 시간은 얘는 길게 받은 애가 누가 돼야 돼? 얘가 되겠고 잠깐 받은 애가 누가 돼야 되겠고 A가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풀까? 풀어볼까?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그래요. P가 돼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빨대 속에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에는 누가 더 커야 되겠어? A가 B보다 작다 그랬네요. 네, 작습니다. 그럼 맞아야 되겠고. 힘은 같은데 시간 때문에 충격량이 다른 거야. 빨대를 빠져나오는 속력은 창피해서 속력은 누가?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고가 돼야 되겠죠.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면 얘도 맞고. 오늘 엄청난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자. 창피하다. 알겠니? 하지 마! 알겠니? 왜요? 그러지 말고. 이런 건 너무나 이제 오늘 계속 했는데. 그죠? 됐어? 이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핸드폰을 던져봐. 알겠니? 그거 금방 알아. 알겠니? 자, 오늘 수업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핸드폰 좀 줘봐. 내가 실용화해서 바로 이해시켜 줄게. 알겠어? 뭐 형편들이 어려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주는 놈도 하나도 없고. 아유! 봐봐. 됐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탑승자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외부는 여기 있네요. 범퍼가 어떻게 돼야 돼? 잘 찌그러져야 돼. 알겠니? 범퍼는 그러니까 잘 찌그러진 소재로 만들어야 돼? 안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들어야 돼? 겁나 잘 찌그러진 소재로 만들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엄마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하고 쿵 박았어. 근데 내가 뭐 별로 피해도 없는 것 같고 엄마도 괜찮은 것 같고 문 열었는데 범퍼가 다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범퍼가 다 찌그러졌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싸우면 졸라 무식해 보이는 거야. 알겠니? 범퍼가 다 찌그러져서 내 몸이 이렇게 멀쩡하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공부를 못하면 티가 나. 알겠니? 생활 속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범퍼는 꽤 잘 찌그러져야 돼. 알겠습니까? 야, 시간 넘네. 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니네 또래 애들인데 중고등학생인데 자전거를 이렇게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가서 박더라. 장난삼아. 그 미친 거야, 알겠니? 그 차 람보르기니인가 그랬대. 알겠니? 장난을 쳐도 알겠니? 람보르기니라는 차 같은 거 이렇게 범퍼 잘 찌그러진다고 실험한다고 가서 람보르기니 이렇게 치면 엄마 집 팔아야 된다. 알겠니? 그런 장난 하지 마. 이런 거 배웠다고 해도 그런 장난 하지 맙시다. 됐고.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충돌 즉시 강하게 부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부풀면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 다
비슷한 원리로 안전을 유지해주는 장치지. 둘 다 뭐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겠죠. 답은 알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완자는 그대로 갖고